자, 이거는 고2 19년 9월 학평 과학지문입니다. 일단 뭐 설명하기 전에 쓱 훑어봤는데 과학지문은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도 문과니까, 그치? 근데 뭐 문과라도 읽고 풀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 자세한 뭐 원리 같은 거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쓱 보고 파악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국은 세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부터 일단 제대로 잡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1문단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도 정독을 하시고 볼게요. 안 했으면 보시고 아마 봤겠죠? 자, 패러다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머스 쿤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고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변화를 하는데 일단 변화하기 전에 현재 지배 상태에 있는 이 시기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정상적인 것, 그 중에 과학이니까 정상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실험을 하고 이것저것 퍼즐 맞추듯이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어떠한 변수가 생겨요. 이것을 변칙 사례라고 하는데 변칙 사례가 A, 변칙 사례 B, 변칙 사례 C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패러다임 A 상황에서 이 변칙 사례 A에 대한 설명이 됐어요. A에 대해 설명했어요. 변칙 사례 C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 녀석에 대해서 이 패러다임 A로는 설명을 못해 버렸어. 이것에 대한 의문,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우리 패러다임 A가 완벽한 것이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엄청 찾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결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위치를 획득하는 순간 이 패러다임 A의 지배 권한은 없어지고 권한이라고 하긴 뭐하죠? 지배적인 입장은 없어지고 이 녀석도 정상과학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 패러다임 B가 정상과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걸로? 플로지스톤에서 라부아지에로 바꿔주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요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머지 2, 3, 4, 5, 6문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많이 바뀌죠. 뭐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도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TV, 신문 이런 거에서 뭐 넷플릭스,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매체가 옮겨간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게 있을 거고, 전자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점을 후자가 설명해 냈기 때문에, 후자가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은 다 스마트폰 쓰잖아, 그치? 자, 아무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이제 진짜 중요한 이 문단인데, 아마 이렇게 흐름을 잡고 들어가면 이제 스스로 읽어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인데, 일단 제가 이거는 과학 지문이니까 한번 쓱 읽고 올게요. 자, 쓱 보고 왔습니다. 쓱 보고 와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있고, 라부아지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뭐야? 처음에 18세기 초 베허 그리고 슈탈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 캐번디시가 또 플로지스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8세기 후반 프리스틀리가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뭐 정상과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상과학이 뭐라고? 이 패러다임 안에서 진행되는 연구활동이라 그랬죠. 그런데 라부아지에가 뭔가 합니다. 그 뭔가 하는 이 과정이 플로지스톤으로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은 변칙 사례인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보셔야 돼요. 베어 슈탈이 플로지스톤이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뭐 가연성 물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내뿜어 내면서 불에 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플로지스톤이 방출되면서 연소가 되고 방출되면서 쉽게 부스러지며 탁하고 어둡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게 보면은 금속 역시도 녹이 쓴 금속은 플로지스톤이 방출이 된 녀석인 거죠. 그쵸? 자, 이 캐번디시는 자신이 순수한 플로지스톤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믿었대요. 금속을 산성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탄대요. 그리고 이 기체를 가연성 공기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름을 정하다를 명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이 캐번디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깔끔한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했대요.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가 본 거에 의하면은 플로지스톤을 잃은 물질은 쉽게 부스러지며 탁하고 어둡게 되는 거니까 녹슨 금속 역시도 플로지스톤을 잃은 겁니다. 그쵸? 잃었는데 당연히 이 플로지스톤을 잃은 녀석을 산에 녹일 때는 당연히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아마 이 근거,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플로지스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멀쩡한 금속을 녹였을 때는 이 기체가 빠져나왔고 플로지스톤이 이미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후 캐번디시는 이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을 또 했대요. 그리고 프리스틸리는 캐번디시가 발견한 이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 금속의 산화물을 금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시행했대요. 먼저 프리스틸리는 이 산화물이 녹슨 건가? 뭐 아무튼 물을 채운 넓적한 그릇에 빈 유리그릇을 엎어놓고 그 안에 가연성 공기를 채우고요. 지금 이게 실험에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는 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속회를 놓고 렌즈로 햇빛을 모아가지고 가열을 했는데 이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체를 지금 안에 넣어 놓은 거잖아. 이거를 흡수하여 금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대로 이 금속회는 금속이 되었습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에 지금 적합하게 또한 유리그릇 안쪽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이 됐는데 이는 유리그릇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뭐 물이 높아졌다 뭐 이런 물의 수위가 높아졌다. 왜냐면은 뭐 플로지스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공간이 좁아서 뭐 물이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어서 뭐 수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금속에서 나온 기체가 가연성이라는 점 그리고 기체를 활용하여 금속회를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로지스톤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이 된 거죠. 그런데 라부아지에가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문을 가졌대요. 이건 왜 이럴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라부아지에는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연소할 때도 뭐 그러한 질량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것 뭐예요? 녹슨다는 것은 뭐예요? 녹슨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어려워요. 녹슨다는 건 뭐예요? 플로지스톤을 잃는 겁니다. 그쵸? 녹쓰는 거는 플로지스톤을 잃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연소 역시도 플로지스톤을 잃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하고 연소도 역시 질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정밀하게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해 실험을 시행하였다. 라부아지에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인과 황을 가열한 후에 가열 전가비교와 인과황의 질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때 질량이 증가한 양은 유리병 속 기체의 질량이 감소한 양과 같음을 확인했대요.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거나 소모되는 기체를 모아서 정확히 질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변화가 없대. 이 안에. 그러므로 연소와 뭐 그런 것들 보니까 플로지스톤을 잃어버려가지고 질량이 줄어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소로 인해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연소다. 그러니까 이 연소로 인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공기의 부피는 줄어들었지만은 질량은 줄어들었지만은 이 금속의 아니면 이 연소한 대상의 질량은
늘어났다. 결합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소는 결국 뭐예요? 연소는 산화라는 거죠. 맞나?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지 않나요? 아무튼 간에. 이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된다는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라부아지에는 이 관찰 결과 물이 형성된다는 관찰 결과를 토대로 프리스틸리의 실험을 자신의 이론으로 재해석했는데, 프리스틸리는 뭐예요? 금속회를 금속으로 환원한 거죠. 그리고 유리그릇 안쪽에 수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프리스틸리의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은 플로지스톤과 금속회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이 유리병 안에서 금속회에 있던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이 됐으면은 이 산화되어 있는 요 녀석이 다시 금속으로 돌아가겠죠. 왜냐면은 뭐 그런 거니까. 그쵸? 지금 금속회 산소와 결합한 상태에서 산소가 빠지면 당연히 여기 실험에 나왔던 금속이 다시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좀 말이 꼬이고 있죠? 아무튼 산소가 방출이 돼서 다시 금속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 산소는 지금 이 얘네들은 플로지스톤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라부아지에는 그러니까 지금 산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변칙인지는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이 산소가 유리그릇을 채우고 있던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여 물이 되었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유리그릇 안쪽에 수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이 안에서 뭔가가 줄어들어 가지고 수위가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문제에 그 안에 물이 있나? 자, 좀 읽어봅시다. 그 유리그릇 아래쪽에도 지금 물이 있는 거지? 프리스텔의 기존 실험은 그쵸, 물 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안 봐가지고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는 어려웠으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물이 새롭게 형성돼가지고 물이 늘어나서 수위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같은 실험을 물이 아닌 수은 위에서 다시 시행하자 수은 위에 소량의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부아지의 말이 뭔가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변칙인지. 자, 아무튼 이 라부아지에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 질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산소와 그러니까 라부아지의 이야기는 이거죠. 여기서 있는 질량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플로지스톤을 잃고 흡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고 산소를 잃는 것이 이 산화되고 다시 뭐 환원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을 플로지스톤 이론은 결국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일부는 반박하기도 했어요. 지금 뭐 아까 쓰고 지웠던 변칙 사례 A, B, C 중에
A는 설명하고 C도 설명하고 근데 이 산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녀석은 설명을 못한 거죠. 결국 뭐예요? 연소를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설명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연소는 산소와의 결합이다. 이게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참 어렵게도 써놨네 문제 제기를 그쵸? 그런데 플로지스톤은 연소를 뭐라 그랬죠? 연소는 플로지스톤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는 잃는 거라고 생각했고 얘는 산소와 결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얘를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혁명 패러다임이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물질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이런 플로지스톤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정밀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실험하고 정량화하는 것으로 화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거 뭔 말이지 싶은 거 있어가지고 아까 지문 잠깐 일시정지하고 읽어봤는데 그래도 뭔가 이거는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럽게 이야기들을 딱 뭐가 뭐다 이렇게 딱 주지 않고 그냥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바를 쭉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도와주는 문단들이 첫 문단이랑 마지막 두 문단에서 도와주는 문단들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좀 이 자세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각각의 문단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전부 다 연결 짓는 게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